자, H 코드 할 거예요. 근데 먼저 눈질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귀질환 들어갈게요. 자, 우리요 노년 백내장이 있어요. 백내장은 노년 백내장과 기타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백내장은 이제 그 H25.99로 줘요. 그리고 기타 백내장은 H26.99로 줍니다. 근데 선천성으로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그 선천 백내장은 백내장과 선천성으로 Q코드 나와요. Q12.2가 되고 외상성 백내장은 막 맞아서 내가 백내장이 왔어요. 그러면 백내장 가서 외상성 그러면 H26.19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맞아서 원인이 됐겠죠. 손상의 N코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을 잘못 먹어서 백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유발성 백내장은 H26.39로 주고요. 백내장에 가서 약물 유발성. 그래서 그리고 또 뭐요? 약물이 있으니까 약물 코드 하나 줘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병이 원인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뭐죠? 당뇨 유형 검표 합병증 별표를 생각을 하셔야죠. 당뇨 코드를. 그러면 얘는 당뇨병으로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그럼 24.33 검표 H28.0 별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또는 달리 분리된 그 질환으로서 백내장이 왔어요. 그러면 백내장에 가서 당뇨병성 주면 됩니다. 근데 당뇨병과 백내장이 동시에 같이 왔어요. 그러면요, 각각 코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H25에서 28은 수정제 장애인데, 수정제 장애는요, 노년성 백내장 위치를 포기하기 위해서 H25.0에서 H25.9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은 오른쪽, 1은 왼쪽, 2는 상세불명, 9는 상세, 0은 오른쪽, 1은 왼쪽, 2는 양쪽, 9는 상세불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내장은요, 백내장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5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어떻다? 발병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5단위로 분류를 한다. 자, 세니얼 카타렉트 오브 레프트, 왼쪽에 노년성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백내장에 가서 노년 왼쪽 그러면 H25.91이죠. 1은 어디예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거를 나타내 준 거죠. 자, 임신 초기 풍진이 원인으로 인해서 선천성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럼 선천성 백내장 우리 Q코드 준다 그랬어요. 컨지니탈 카타렉트 선천성 백내장은 백내장에 가서 선천성 그럼 Q12.0이 나옵니다. 외상성 백내장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백내장을 유발한 원인을 나타내는 손상의 N코드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라우마틱 카타렉트 외상성 백내장이에요. 근데 the patient was sick hit 4 weeks ago. 그래서 5주 전 얘가 막대기로 맞아서 그 외상성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이 그 외상성 그러면 H26.19가 되고요. 젊은 사람이 질병이 온 백내장의 원인이 뭐예요? 막대기에서 맞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손상 외인에 가서 노출된 거죠. 기계적, 무생물성 그러면 얘가 W49점 이렇게 되죠. 1번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사건 발생 장소를 기술해야 돼요. 우리 VW 코드는 VW 코드는 우리가 발생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얘는 발생 장소 몰라요. 그죠? 근데 W49.8이 아니라 .9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라우마틱 카타렉트 예를 들어서 똑같이 외상성이에요. 외상성이니까 H26.19 줄 수 있죠. 예제를 이거를 밑에를 하나 바꿔볼까요? 외상성 백내장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인을 쓸 거예요. 백내장의 원인을. The patient was a motorcycle driver injury in collision
with 자, 환자는요, 오토바이 운전자예요. 모터사이클 드라이버. 그래서 보행자와 충돌이 났습니다. 그러면 외상성 복내장이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성 백내장 코드 H26.19를 주고요. 손상 외인에 가서 얘 지금 질병 발생 원인이 뭐죠? 사고죠. 그러니까 사고에 가서 모터사이클, 충돌, 보행자 그러면 어때요? V20하고 10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도로죠, 도로에서 모터사이클이 다니겠죠, 보행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4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후군이란 백내장은요, H28점 별표로 주는 겁니다. 근데 내분비 질환으로 또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H28.1 별표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베트 멜리티스 위드 다이베트 카타렉트 그랬어요. 당뇨병성 백내장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예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그럼 20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당뇨는 10 가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20.34 검표 H28.0 별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더 들어본다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백내장,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백내장이 온 경우 이거는 백내장에 가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가면 H20점 검표가 나옵니다. 아니지. H 코드는 나중에 나오고 이 코드가 먼저 나와야죠. 20점 검표 H28.0 0 별표 1일까요? 부각 그 내분비 장애니까 1이겠네요. 자, 얘는 10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10 가서 확인을 했더니 얘는 H20.9 부갑성 기능 저하증에서의 백내장 코딩해 봤어요. 자, 당뇨와 상관없이 백내장이 발생했으니까 합병증이 없으니까 그냥 각각 분류를 하면 됩니다. 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비인슐린 당뇨예요. 그러면 H11.9 합병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카타렉트 브루니센스 그래서 갈색 백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가서 갈색 그러면 H25.19가 나와요. 그 다음에 H40에서 42 얘는 녹내장인데 녹내장 위치를 나타나기 위해서 5단위로 합니다. 5단위. 그래서 H40 코드는 5단위를 한다. 7차 개정에서는 5단위인 경우는 6단위 위치를 나타내므로 반드시 1권을 참조했어야 되는데 8차 개정에서는 6단위가 없어졌어요. 자, Acute General Closed Glaucoma of Right Ear 우측 눈의 급성 폐쇄 우각 녹내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가서 폐쇄 누각 급성 그러면 H42.2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정체 앞에 여기 홍채가 있어요. 그래서 홍채가 어때요?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빛을 굴절시키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젊을 때는요. 수정체가 이렇게 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항상 방수가 흐르고 있죠. 방수. 근데 노화가 되면서 이 홍채 앞에 수정체가 이렇게 방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수정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수는 계속 나오는데 어디로 나가요? 나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얘는 수정체고 얘는 홍채고. 그래서 얘가 계속 그 안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오는 게 급성 폐쇄 누각 녹내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때요? 이 앞에 홍채에 구멍을 뚫어줘요. 홍채 절개술을 해서 여기 안압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오픈 앵글 글라코마 업 레프트 아이 좌측 눈의 개방성 우각 녹내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가서 개방 우각 그러면 H40점 8차 개정에서는 H40.19로 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1차성 녹내장은 원인을 모르고요. 발생한 것임으로써 2차성 녹내장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상성 또는 눈 염증으로 인한 2차성 녹내장은 원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 추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글라코마 세컨더리 투 우블리티스, 그래서 포도막염에 의한 2차성 녹내장입니다. 이 고치면 이거는 녹내장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 염증으로 2차성 녹내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에서 뭐뭐에서 눈 염증, 그럼 H40.4가 나오고 H20.9는 포도막염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H53에서 54 실명을 포함한 시력 상실이 있습니다. 얘는 H54로 분류를 했고요. 실명의 원인이 있어요. 그럼 원인 질환을 주된 병토라고 H54를 부가적으로 불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부진다루로 주어라. 그리고 실명을 주진다루로 줄 수는 없다. 실명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쇄, 아까 급성 폐쇄 녹내장을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증상이 어때요? 우리 여기 이때 내하수체가 있는데 내하수체 바로 위에 시각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안압이 아까처럼 이렇게 방수가 흐르지 못하면 이 뒤통수가 엄청 아프죠. 그리고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마라든지 그 다음에 눈이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요 코 입부분에 다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시야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것이, 이런 원이 보일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회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사실은 안구통이 오면, 그러니까 안면에 통증이 오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그런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실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명은 H54 분류는요, 시력장애 항목표를 참고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lindness of both sides due to low tension 글라코마. 얘가 저안압 녹내장으로 인해서 양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가서 저안압, 그러면 H40.10, 실명 H54.0을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lindness binocular due to macropathy, 황반 변성으로 인한 양한 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과서에는 H35.37이 있는데 이건 7차 개정으로 코딩한 거고요. 황반 변증에 가면 H35.3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실명은 H54.0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처치로 인한 장애는 뭐로 준다? H59로 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써보면, 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유리체 증후군이 있습니다. 처치 후 장애죠. 그래서 증후군에 가서 유리체 그러면 H59.0이 나와요. 자, 연습 문제 6번. 안검하수는요, 8차 개정에서 답이 어떻게 바뀌었냐? H20.48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6번. 달의 끼는요, 뭐로 찾는다? 맥립종으로 찾는다. 맥립종으로 찾으세요. 그 다음에 9번 각막 궤양은요, 궤양에 가서 각막 찾으면 H16.0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 양측의 노년성 초계 백내장, 이거는요 백내장에 가서 노년 양측 그러면 H25.1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 질환할 거예요. 귀. H60에서 H62는 외이의 질환인데, 외이는 우리 귀는 어떻게 나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염증이 난 것을 이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 외이염이냐 중이염이냐 내이염이라고 바꾸고 또 염증이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질병에 가서 뭐로 찾아요? 급만성으로 나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염은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 그냥 이런 공식으로 쓰면 돼요. 자, 이에 염증이 발생했어요. 근데 발생 위치가 어디예요? 외이냐, 중이냐, 내이냐. 그 다음에 얘가 이 질병 상태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근데 귀에서 장액성이 나오느냐, 물질이 삼출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이염에 가서 귀의 위치, 그 다음에 급성이냐, 만성이냐, 장액성이냐, 삼출성이냐에 따라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자, 어큐트, 아크닉, 오티스, 익스터나 그랬어요. 급성 광선 외이염이에요. 외이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염에 가서 이염에 가서 급성에 가서 뭘 줘요? 광선을 찾으면 H60.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H60에서 62는 중이 및 유도리 질환인데 어큐트 세로스 오티스 메디아 급성 장액성 중이염이에요. 그러면 이염에 가서 중막에 가서 급성 장액성 주면 돼요. H80에서 83은 내이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라비리티스 그러면 이건 내이염, 미로염이죠. 그래서 미로염에 가면 H83.0이 나옵니다. 다 여기에 적용을 하니까 다 찾을 수 있었죠. 외이어댐이 발생한 원인이요. 세균성이라든지 뭐 바이러스인 진균적 감염성, 균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다? 우리는 이온 분류하자. 코드 2개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티스 익스터널 인 칸디다증 그랬어요. 칸디다증에서 외이도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염, 외이, 뭐뭐로 인한 칸디다. 질병명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질병명에 가서 균유름에 가갖고 있으면 오케이 우리 코드 주자. 근데 코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감염에 가서 균이름에 가서 다른 장에서 분류된 이렇게 코드로 줍니다. 다른 장에서 분류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이 코드에서 하나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하나 주고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 주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오케이인 경우죠. 중이염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또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이온 분류하자. 코드 2개 주자. 오티스 메디아 멜리티스. 홍역에서의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이염, 중막, 모머리나 홍역하면 B05.3 검표 H67점 별표 나오죠. 비화농성 중이염 및 화농성 중이염이 고막염을 동반했어요. 근데 고막이 천공이 됐어요. 그럼 천공된 위치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Central Perforation of Tympanic Membrane due to acute non-suppurative otitis media.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의 중심 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어디로 가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염에 가서 중이에 가서 급성 비화농성 주면 H65.180이 나옵니다. 0은 한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H65.180 이렇게 코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공에 가서 고막 중심성 그러면 H72.0 그래서 뭐요? 우리가 화농성이냐 비화농성이냐 중이염이 고막염과 동반을 했어요. 근데 고막이 천공됐어요. 그럼 천공 위치를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0은 한쪽, 1은 양쪽 이렇게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난청은요. 난청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주진단으로 주고 난청을 부진단으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91은 난청을 분류를 했는데 난청이 한쪽인지 양쪽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5단위를 하고 그 다음에 난청을 주된 진료로 받지 않은 경우는 주된 병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력 소실이 됐어요. 이제 못 듣는 거죠. 그런 소실이 된 난청은 H91.0에서 H91.9에서 난청의 위치를 표기해서 5단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0은 한쪽, 그 다음에 1은 양쪽,
그 다음에 9는 상세불명.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5단위 분류를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볼까요? Deafness due to tuberculosis meningitis 그랬어요. 결핵성 수막염으로 난청이에요. 그럼 이게 한쪽인지 양쪽인지 모르죠. 그러면 9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청 명시된 형태 그러면 H91.89 나오죠. 이렇게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다? 난청의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된 질환을 주진단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난청은 부진단으로 줘라. Hearing loss due to chronic suppurative 오티스 메디아. 얘가요 어떻게 됐어요? 청력 손실이 됐습니다. 뭐뭐 때문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때문에. 그러면 이염에 가서 중박에 가서 만성 화농성 그러면요 H66.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난청 명시된 형태 그러면 H91.8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1번.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 있어요. 그러면 현기증이어서 양성 발작성이 그러면 H81.1로 코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우측에 재발된 급성 화농성 중이염. 얘는요, 이염에 가서 중막에 가서 급성에 가서 화농성 그러면 H66.0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눈 질환 끝났어요. 이제 순환기 계통 아이코드 할 겁니다.